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일기나 또 아니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어떤 후련함을 느낀 경험 있으신가요? 글쓰기는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좋은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 장점을 알지만 막상 첫 줄을 써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쓰고 책과 강의 등을 통해 치유하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박미라 작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글 쓰신 지가 올해로 한 30년 가까이 되시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대부터 기자로 썼으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정말 오래됐네요. 네. 이번에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라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 네. 이렇게 치유의 방식으로 글쓰기를 많이 권하는 책을 쭉 내오셨어요. 그동안에. 네, 그랬죠. 네. 특히 치유의 방식으로 글쓰기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네. 이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여성들에게 특히 글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치유적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글쓰기가 주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글쓰기인데 네. 이 나를 본다는 거가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또는 나의 마음을 또는 나의 살아온 삶을 바라보는 것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거나 아니면 여성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렇군요.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원래 글쓰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은 거군요. 글쓰기라는 그렇죠. 게. 예, 이제 예전에 민요를 예를 들어보면 그 남성 민요 같은 경우는 저기 가는 저 처자 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동네 양반, 우리 부모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 여자들은 내가 15에 시집 와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노래 있습니다. 가사로만 봐도 다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전적 소설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여성 작가들이 참 많았고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여성적 글쓰기의 한 방식, 여성적 글쓰기의 남성적 글쓰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도 처음 글을 쓰시게 된 계기. 네. 뭐 그때 어떻게 쓰셨는지. 네. 저는 이제 기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그 메시지 전달이 최고의 목표인 그런 글을 이제 한정해서 쓰는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초보 엄마들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사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가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썼어요. 그렇게 쓰니까 너무 행복하고 글쓰기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런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쓴 거는 사실은 써야 할 걸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팩트 이제 위주로 써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독자들을 생각해서.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내 경험을 쓰는 일은 안 해보셨잖아요. 사실 네, 그랬죠. 예. 경험을 쓰고 나니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그리고 이야기가 글이 술술 나오고요. 글이 술술 나오고. 네.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던 글쓰기를 글이 술술 나오는 경험을 이제 한 거죠. 이야, 그렇게 해서 글을 그 후로 이제 계속 그런 글쓰기를 계속 비슷한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세상에 발표하는 글이든 혼자 쓰시는 글이든 술술 나오게 나의 언어로 쓰시라 그런 얘기군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일기가 사실은 그런 건데요. 네. 어찌 본다면. 네.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 본인이 치유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야 뭐 치유 글쓰기 강사다 보니 늘 글쓰기를 이제 붙잡고 사는데요.
감정적으로 너무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될 때 또는 이제 최악은 이 두 개가 함께 올 때 너무 열받았는데 생각도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예, 어쩔 줄 모를 때 이제 그럴 때는 항상 글을 쓰죠. 예, 글을 쓰면 훨씬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아야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니까 예,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래서 정말 진짜 화난 이유는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정당하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가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걸 또 알아차리게도 되고요. 예. 뭐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이 좀 대중화된 이후에 글 쓰는 여성들이 숫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네. 보면은 주목받는 작가들도 지금 뭐 많아졌고요. 네. 이런 경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서 또 눈여겨보시는 대목들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제가 아마 곧 자서전과 회고록의 시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요.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좀 의미 있게 읽었었던 책은 이주연 기자의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라든지 네. 아니면 그 오이승 작가의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록산 게이의 헝거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집, 예. 조금 나온 지는 됐는데요. 네. 예. 이런 책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웅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성공했어. 세상의 정답은 이거야. 이제 이런 책들이 아니라 아니고. 네. 그냥 살아가고 있는 해답 없는 삶. 이제 이게 진짜 현실적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네, 기록의 의미를 두는. 네. 해법이 뭐다라고 이렇게 뭔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큰 해법은 세상에 없을지도 사실 몰라. 없을지도 모르죠. 예, 그냥 네. 견디며 작게 해결하며 가는 것.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기록은 분명히 의미가 있네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의 얘기지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기울이고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 같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자서전 회고록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네. 현재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뭐 미인들의 그런 자서전이 아니라 네. 그냥 모두에게 네.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예. 그런 의미죠. 제가 꿈꾸는 거는 그냥 평생 직장 다니신 어떤 분이 예, 퇴직하고 나서 글을 쓰고 네. 그걸 가지고 북토크쇼를 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마을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책을 읽고 나누는 이제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미래군요. 예, 미래의 책들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예, 있어요. 요즘에 네. 독립출판사들도 작게 서점과 함께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네. 예, 거기서도 책들이 이제 아주 새로운 유형의 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내시는 거 외에도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지 글을 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건지 치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건지. 네, 둘 다 오세요. 그러세요? 둘 다 오세요. 그래서 여기 치유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글쓰기 잘해보려고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치유를 위해서 왔는데 나 글은 너무 싫은데 이렇게 이러시면서 오시는데 아마 더 무의식에서는 두 가지 다 원하시지 않았을까. 예. 어떤 점을 오셔서는 좀 힘들어하십니까? 막상 이제 글쓰기 연구소에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업이 있을 거고. 너무 깊은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털어놓게 할까봐 또는 내가 쓴 글을 읽게 할까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글쓰기 평생 못했어요.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쓰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이 꽤 있죠. 네. 잘 써야 하는 거 검사받은 것. 매일 그 빨간 줄로 그어지면서 지적받은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가 너무 괴로우신 거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빨간 줄로 검사받았던 기억. 이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억이 아닐까 싶기도. 그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 책에 미친년 글쓰기라고 있어요. 예, 우리 머릿속은 원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막 뒤죽박죽이다. 그걸 그대로 옮겨 쓰시라. 그게 잘 쓰는 글이다. 진짜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미친년 글쓰기. 표현의 방송 이거 표현해도 되는 표현인지 근데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매드우먼 그 문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친 여자들이 나오는 미친 여성성에 대한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여성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글로 쓴 소설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어찌 보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본인의 독특한 거를 드러내라 이런 의미인 건가요? 이 사회에서는 별로 정상으로 용인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치부하거나. 그렇죠. 그런 욕망 또는 뭐 분노 이런 이제 그 건강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것들 그런 걸 또 횡설수설 얘기하셔도 좋다. 일단 처음엔. 너무 정리해서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군요.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222번님도 힘들 때 기쁠 때 이렇게 글을 써보시는데 그러면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김숙경님은 이 프로필 창에 뭐 60자 맞춰 몇 자 적어도 마음이 편하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숫자나 이런 어떤 기록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때 마음이 산란할 때는 지금 마음이 산란한 이유 목록으로 5개만 써보세요. 5개만. 예, 그러면은 뭐 집에 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난다. 그렇죠. 예, 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부터 저 진행자가 지금 난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목록으로 한번 써보시라. 아니 진짜 불편하세요? 아니 제가 진행자일 때. 하여튼 이렇게. 단순한 거 5개만 적어보는 것도 글쓰기 시작이 될 수 있다. 네네.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빨간 줄 걷던 그런 어떤 검사받았던 기억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글쓰기라는 게 어떤 효용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처음 첫 발을 떼는 거가 항상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2가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대상에게 말하듯이 글을 쓰세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말하듯이. 말하듯이 쓰면 훨씬 잘 쓰시고요. 거기다가 그 대상이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잘 써져요.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대상에게 마치 하소연하듯 넋두리 하소연하듯. 털어놓듯 이제 그렇게 그냥 그렇게는 쓰시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쓰시게 해요.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쓰게 하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게 하는데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 훨씬 감정적인 표현도 잘 되고 유머도 구사하게 된다. 유머까지. 그리고 시시콜콜 얘기하고 싶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보통 글을 쓸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대중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을 놔야 될지 잘 몰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작가들의 이제 노하우이기도 하죠. 나를 좋아하는 팬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입니다. 네. 오늘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친구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용을 한번 본다든가. 그렇죠. 오늘 내가 아침에 뭘 해줬는데 맛있게 안 먹고 그냥 먹지도 않고 나갔다.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써보는 것도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글은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 이제 글을 썼어요. 이제 말하듯이든 뭐 본인이 친한 사람을 이제 상정해 놓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다 치유하는 글쓰기가 될까? 뭐 에세이 형태로 써야 되나? 형태로 본다면
시라는 뭐 이런 걸로 써야 되나? 아니면 좀 마음 편하게 소설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나?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네. 당연히 모든 글은 저는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세상에 드러나는 글만 알고 계시는데 네. 남들 몰래 나 혼자 간직할 글. 나 혼자 예. 간직할 글. 예, 그런 글, 그러니까 이제 뭐 일기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글쓰기를 다 함께 하더라도 글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시게는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세상이 모르는 나만의 영역도 있어야 하니까 예, 그걸 보호해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세상에 발표하는 글이든 나 혼자 쓰는 글이든 약간 균형을 맞춰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네네. 나만 알고 있으면 부분도 된다. 있어도 된다. 네네. 글도 뭐 써놓긴 하지만 발표는 안 한다. 네네. 네, 그런 영역이 있어도 된다. 예, 그래도 된다. 그 미국에 제가 지금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 Born After Writing이라고 하는 그 워크북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네, 이건 예, 뭡니까? 쓰고 나서 태워라예요. 아, 예, 세상에 발표할 생각 그만하고 책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세상에 발표하려고 그러면 나를 치장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실을 다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태울 생각으로 써라. 솔직하게 태워버려라. 써라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네요, 이것도. 네. 어차피 태울 건데. 네. 쓰고 싶은 거 다 써놓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네. 담임 선생님을 이제 막 욕을 해가지고 그걸 학교 어디인가 계단에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그걸 주워서 그 반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준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너무 많이 야단을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예, 강의 참여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보관을 잘못한 것이 책임이다. 예,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잘 보관하시고 실컷 진심을 다 써라. 놓아라. 네. 보관의 책임까지 있는 거다. 네. 그러네. 일기장을 우리가 열쇠를 이렇게 잠궈도 네. 항상 엄마 열어보셨던 그러니까요. 그런 네. 기억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검열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솔직한 글쓰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스러운 부분도 개인에게는 있어야 한다. 네. 라는 부분이 조금 글쓰기에 어떤 부담감을 지금 좀 줄여주시는 네. 부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인류의 최대의 어떤 그 중요한 그 도구인데 예, 그걸로 그 내 마음을 공짜로 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현대를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 지금 힘든 일이고 바쁜 일이고 일이 네. 너무 많고 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만 해도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가사해야 되고 또 돌봄도 해야 되고 여성들의 막상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쓴다는 건 좀 글을 쓰려면 뭔가 좀 조용하고 차분해야 뭔가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 네. 네. 시간과 공간의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아이를 잠깐 맡기시고 카페 가서 쓰시라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네. 안 되면요. 네. 하루에 3분씩만 쓰시라고 권해요. 하루에 3분. 3분씩? 예.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매일 쓰시는 글이라면 3분이면 충분해요. 자꾸 쓸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 글을 쓰려고 펜을 잡기만 해도 아하가 계속 올라와요. 이 문제 이런 거였지라고 하는 그 해답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그 짧게 조금씩 매일 꾸준히 쓰시라는 말씀. 짧게 3분이라도. 네, 예, 3분 매일. 충분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본인도 앞서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그때는 겁니까? 그렇게 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세상에 발표하는 글만 썼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틈틈이 바쁜 와중에도 예. 틈틈이 글을 쓰는 거예요. 3분, 2분 막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 또 하나는 함께 쓰시면 훨씬 잘 쓰세요. 함께요? 예, 누구랑? 그러니까 요즘 줌이나 온라인으로 같이 쓰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공무원 시험도 같이 공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네.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놓고 잠깐 3분 동안 쓰시고 또는 10분 동안 쓰시고 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시더라도 같이 하시면 참 좋다. 그렇군요. 혼자 하는 예. 게 좀 힘들 때는. 네네. 자, 근데 앞서 이제 치유하는 글쓰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치유로 가는 건지 네네. 처음에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하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건지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그 감정의 압이 꽉 이제 그 강력하게 네. 압력을 받고 있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치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면서 그 내 속상했던 마음을 실컷 털어놓으면 훨씬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예,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의식에 이게 잠겨 있던 생각들, 예, 기억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내 문제를 이렇게 글로 쓰다 보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조각 맞추기가 되면서 퍼즐이 완성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눌러놨던 네. 것들이나 아니면 기억의 뭐 조각들을 네.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적다 보면 그게 네, 연결이 네. 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들만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문장, 하나의 한 편의 글로 쓰면 내 전체 문제의 윤곽을 알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오고요. 또 네. 하나는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을 내가 경험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제 제가 수고했다. 그렇게 고민하느라고. 그렇게 미워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느라고 너도 참 힘들었을 텐데 라고 위로하는 글쓰기를 꼭 하시게 해요. 위로하는 글쓰기를. 네네.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모두 나 자신을 다독이는 그리고 성찰하는 방법이죠. 이거 뭐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문제로부터 탈출해내는 과정하고도 네, 맞아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만 하면 자꾸 딴 생각 나고 그렇죠. 예, 해야 할 일 떠오르고 이러니까. 맞아요. 네. 그걸 글로 하나씩 적어보면서. 네. 자, 정말 앞서도 이제 솔직하게 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SNS 상에서 대나무 숲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직종 등 이 공통점과 비슷한 고충 가진 분들끼리 익명성 안에서 막 불만도 털어놓고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치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예.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어딘가 털어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 목적이라면 그냥 그 어떤 목적 없이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 그러니까 이 성찰이 같이 따라오면 참 좋다. 예, 그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을 발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이런 발설을 했나? 나는 이게 왜 괴로운가? 나의 원래 욕구는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성찰한다면 굉장히 더 바람직하겠죠. 질문을 더 하라는 얘기군요. 네네. 그 안에서. 예, 스스로에 대해서. 예. 자, 이제 한 해의 또 희망과 계획을 이제 설을 또 앞두고서는 또 한 번 그려보는 신년을 맞아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뭔가 또 그 자기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글쓰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요가에서 보면 쌍칼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의식에 심는 기도예요. 예, 내가 이걸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무의식에 심는 건데 글쓰기도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예. 그 글로 집중해서 쓰다 보면 예, 내 안에 그거 씨앗이 심어져서 예,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도록 예, 이제 그렇게
그 씨앗을 심는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 안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예, 그 해답을 소망을 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이제 해답을 향해서 가도록 예, 글을 쓰는 거죠.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그렇죠. 예 향해야 할 길 그것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얼마 전에 연구소에서 새벽 글쓰기라는 프로그램 하셨다면서 네. 보통 밤에 저는 글을 쓰거나 네. 짬나는 시간은 낮에 쓰는데 네. 새벽에 왜 새벽에 써야 하는지. 예, 이게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줄리아 카메론이 그 모닝 페이지를 써라. 아침에 그쵸. 일어나서 눈곱도 떼지 말고 예, 막 저기 4페이지의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벽은 아침 의식이 이렇게 맑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더 무의식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무의식에 의식이 잠겨있는 상태. 네. 예, 그 상태에서 글을 떠오르는 대로 막 쓰다 보면 우리가 여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워너비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네, 글을 멋지게 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제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열흘 했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같이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매달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체력이 네. 갈수록. 네. 자, 금요 초대석 오늘 마음 칼럼니스트 박미라 작가와 얘기하다 보니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치유하는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말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저는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뉴스 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도 많이 챙겨서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